끌어안고 남자를 여자분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문제는 그 당사자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날 바로 기억이 안 나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눈 떠보니까 모텔에서 벗고 있었다. 어쨌든 그래서 징역이 중간간이 인정돼서 징역 3년이나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인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사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의 주제도 넓어진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여기 서면에 있다 보니까 성범죄가 가끔 옵니다. 여자 변호사니까 오히려 본인을 잘 이해해 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부산 진경찰서에 고소되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형사사건을 맡기러 오시는 경우가 진짜 가끔 1, 2년에 한 건, 두 건? 있을까 말까.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 검찰 단계까지만 제가 해드리는 거 전제로 해서 맞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도 이때까지 잘 해결해 드렸어요. 진짜 5건 정도를 맡았으면 한 4건 정도는 다 혐의 없음으로 해드린 것 같아요. 사실 저 능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기억이 남는 게 다른 사무실에서 1심, 2심을 하고 오신 사건이었어요. 사실 본인이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중간간으로 이제 징역 3년 실형 나왔었거든요. 대법원 상고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뀌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통 통계상 얘기를 할 때는 100건이 있으면 한 3건 정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근데 형사사건은 안 바뀌어요. 잘. 그래도 우리 당사자가 소개해준 사건이니까 한번 보러 가야겠다. 딱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사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 진짜 간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보통의 연애, 영화를 딱 언급을 하면서 우리 이런 식으로 됐던 거지 자기가 진짜 간간한 게 아니다. 가장 보통의 연애가 김래원 씨가 주인공이에요. 공효진 씨 여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공효진 씨 너무 예쁜 것 같아. 되게 뭔가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김래원 씨가 회사 직장 상사, 공효진 씨가 여기 이제 취직을 한 거지. 회식을 하면서 술버릇이 되게 안 좋은 거야. 김래원 씨가 술 취해가지고 공효진 씨한테 그날 처음 전화번호 교환했는데 2시간 동안 전화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기억 안 나고 이게 무슨 전화번호지 이렇게 되는. 그리고 공효진 씨가 저놈의 바람을 폈어. 김래원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약혼자지. 그러니까 신혼집까지 이렇게 구했는데 여자친구가 그 신혼집에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방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를 발견하고 파혼한 그런 사람. 바람 폈다는 그 공통점이 있으니까 친해져서 술 먹고 막 게임을 하다가 결국 어쨌든 김래원이랑 공효진이 자. 그래서 못해서 막 갑자기 막 벗고 이렇게 해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공효진이 혼자 쓱 나왔는데, 어쨌든 그때 그 당사자가 하는 얘기는 가장 보통 연애에서처럼 그냥 술 먹다가 자기들끼리 그냥 빠져나와서 모텔에 갔을 뿐이다. 나는 1심, 2심 기록을 못 봤잖아 아직. 가족분한테 1심, 2심 때 제출됐었던 일련의 영상들을 쫙 봤어요. 여러 명이 있던 자리에서 같이 1차, 2차를 했는데 술자리에서 취해 보인다 이건 아닌데 막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남자를 여자분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내가 봐도 약간 좀 이거 좀 여자분이 좀 호감을 표현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모텔 가는 CCTV 같이 이렇게 따라서 모텔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모텔에서 객실 앞에서 이렇게 남자를 끌어안는 이런 영상도 있었거든요. 뽀뽀해달라고 하고 뭐 뽀뽀하고 뭐 이런 영상도 있었고. 근데 여자분의 그 비틀비틀 거리는 거나 누가 봐도 취해 보이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여자분은 내가 봤을 때는 1심, 2심에서 블랙아웃 주장을 했더라고요. 전면적인 블랙아웃과 단기적인 블랙아웃이 있는데, 패싱아웃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블랙아웃 단계였다. 1심에서 2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멀쩡하게 행동하고 했다. 그 주장을 계속 했더라고. 남자분이 억울한 게 난 좀 이해가 가는 거야. 그 영상을 보니까. 보면 남자들은 와 억울해 이렇게 할 만한 진짜 그런 건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징역이 중간간 인정돼서 징역 3년이나 나왔는데, 그 전에 너희가 친했냐? 아니다. 네 유부남이지. 어린 여자애가 너랑 왜 잤겠냐? 술 취한 거 아니면. 평소에 안 그러던 애가 그러면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네가 좋다고 데리고 가서 잤냐? 모텔 CCTV 봤을 때 여자애 혼자서 있을 때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거든. 여자애는 술이 취했던 건 확실한 것 같아. 일어나 하면 안 일어나고. 근데 이렇게 끌고 이렇게 막 가고. 근데 모텔에서 나온 다음에 애를 택시 태워서 보낸 거야. 그게 잘못했어. 진짜 야근 남자들은 이렇게 자고 나서 일단 술이 깰 때까지 같이 있어. 그 다음에 어제 뭐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된 거지. 근데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내가 옛날에 했었던 사건인데, 술 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그 상간녀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직장 내에 뭐 성폭행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강간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상간녀가 그런 식으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꽤 있어요. 결국은 그 사건도 고소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됐죠. 근데 고소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고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
그때 만약에 행위가 있었다면 그때 고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 그러고 나서 용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연인관계처럼 지내다가 이제 내가 상간자 소송을 하니까 강간죄로 고소를 하잖아요. 그 판사님 믿어주겠어요 사실은? 그거는 거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봐서 거의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했었던 그 사건이 되게 치열하게 다퉜는데 우리는 상간자 소송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상대방은 처음에 강간당했다고 하고 결국은 1심에서 손해배상 인정됐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하면 이제 강간당했다 고소를 해서 무고로 처벌된 경우도 있어요. 무고는 되게 형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실제 사건은 그 다음날 바로 기억이 안 나니까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눈 떠보니까 모텔에서 벗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뭐 술 먹고 발기가 잘 안 돼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면봉으로 막 음부에 뭐가 있는지 DNA가 막 나온지를 검출을 하는데 다 나왔어요. 콘돔 성분도 나오고 남자 DNA 염색체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유죄. 판사님이 전체 정황을 보는 거지. 합의 신청 안 했어요? 합의는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무죄니까. 무죄 주장하면서 합의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합의를 했으면 2심에서 실형 안 살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합의를 할지 무죄 주장을 할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런 사건 많이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 감이 있거든요. 검사 출신이라든지 좀 그런데 조언을 구해서 하는 게 맞아요. 나는 내가 강간했다고 생각 안 하지만 1심에서 실형 나왔어요. 근데 법정 구속 안 시켰어요.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합의해요란 소리예요. 그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해달라고 하셨는데 전 안 했고요. 어차피 제가 형사 전문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사건 검사를 해봤는데 대법원에서 당연히 그대로 그냥 상고 기각되고 그때 확정된 거예요. 아는 사람 통해서 건너듣기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한 3천만 원? 여자가 이제 민사소송한 거죠. 자기 징역도 실제로 3년 살았을 거고 위자료도 아마 줬을 거예요. 오늘 너무 수업 같지? 여자분들도 술 먹고 이렇게 취할 때까지 다니면 내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저렇게 칠렐레 팔렐레 하면 본인의 인생도 망치는 거고 또 타인의 인생도 망칠 수도 있다.